격투기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킥복싱 단체 K1. 가라데가 무에타이를 꺾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또한 가라데의 강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격투기 단체이죠. 그러나 오리지널 낙무아이 뿌아까오가 등장하자 무에타이의 무시무시한 위력 앞에 모조리 깨지고 말았는데요. 결국 지상 최강의 입식 타격기는 무에타이로 굳혀지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뒤집기 위해 자객이 나타났으니 바로 룸피니 챔피언 패치담에게 무에타이로 도전한 가라데가 모모타로 선수입니다. 과연 뿌아까오에게 짓밟혔던 선배들의 울분을 풀어주듯 잡히는 족족 시원하게 던져버린 모모타로는 가라데 특유의 리듬과 다채로운 발차기로 무에타이 최강자를 요리해버리는데요.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차도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명 모모타로라 불리는 코데라 코헤이는 어린 시절 너무나 소심한 성격 탓에 여자아이들과 말도 섞지 못했다고 합니다. 5살 때 가라데를, 8살 때 야구를 배웠던 그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킥복싱을 시작하는데요. 그가 킥복싱에 입문한 이유는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였지만 가라데 경험 덕분에 기량이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운동 경력 6개월 만에 프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스승에게 모모타로라는 별명을 수여받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코헤이. 그는 쇼토간 가라데와 킥복싱을 합친 스타일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고 NJKF 킥복싱 패더급 타이틀과 WBC 무에타이 일본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2019년 원 챔피언십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는 300전이 넘는 룸피니 챔피언 출신의 싱탕노이를 맞아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는데요. 본토 낙무아이를 상대로 빰 클린치 공방에서 압도하던 모모타로는 세워치는 팔꿈치와 쉬프팅 타격으로 무자비한 폭격을 시작. 정신을 차리기 전에 스트레이트를 터뜨리면서 무에타이 레전드를 41초 만에 제압합니다. 뒤우리기 페이크에서 백스핀 블로우, 돌려차기로 이어지는 창의적인 컨비네이션과 뒷발 쉬프팅으로 스트레이트 각을 만드는 기술력, 쇼토간 가라데의 향수가 느껴지는 뒷중심의 와이드 스탠스까지 기존의 킥복싱과는 전혀 다른 결의 모모타로. 사실 헨리 세우도나 료토 마치다가 구사하는 쇼토간 가라데는 기본적으로 거리를 멀리 잡고 싸우며 순간 거리를 좁혀 한 방을 맞히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간격이 넓고 카운터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MMA엔 적합하지만 크기가 좁은 링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킥복싱 무대에서는 쇼토간이나 태권도 선수의 활약이 미미했으며 나스카와 텐신 같은 가라데 출신의 킥복서들은 대부분이 극진 가라데를 수련했습니다. 때문에 모모타로가 쇼토간 가라데가 가미된 스타일로 태국의 무에타이 챔피언을 때려잡는 모습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게 원 챔피언십에 등장한 그는 기세를 몰아 또 다른 룸피니 챔피언을 상대합니다. 한편 1998년생으로 룸피니 벤텀급 챔피언과 태국 복싱 챔피언, WBC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 등 수많은 타이틀을 거머쥐고 2018년 원 챔피언십에 등장한 패치담. 신장 167cm, 리치 181cm로 기다란 팔다리를 자랑하는 그는 커버링을 부셔버리는 쇠파이프 미들킥이 특기이며 그 파괴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 챔피언십 진출 이후 킥으로만 2연속 KO를 가져간 그는 본토 무에타이의 무서움을 만천하에 알리는데요. 그는 알고도 못 막는 미들킥으로 공포를 심어준 다음 이를 셋업으로 활용한 패턴으로 손쉽게 승리를 따냅니다. 그리하여 원 챔피언십 4경기 만에 플라이급 킥복싱 타이틀을 거머쥔 패치담. 그는 태국 라자담넌 스타디움과 원 챔피언십을 넘나들며 2018년에만 10경기에 출전하고 아쉽게도 타이틀을 지키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원 챔피언십에서 첫 패배를 맞이한 패치담은 다음 경기에서 모모타로를 만나는데요. 패치담의 경우 트렌디한 느낌보다는 전통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모타로와의 시합은 가라데와 무에타이의 자존심 대결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스탠스를 마주하자 패치담의 주특기인 미들킥 활용도가 떨어지죠. 앞발을 살리는 모모타로, 쇼토간 가라데는 무에타이식으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디딤발만 돌리고 빠르게 접어차기 때문에 무에타이에 비해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사정거리가 길고 높낮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모모타로. 이런 식으로 스탠스 전환과 함께 돌진하는 것은 백스텝을 빠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MMA에서 굉장히 유용한 움직임인데요. 던지기에 강한 낙무아이에게 되려 발목 받치기를 먹여주면서 초반부터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합니다.
오소독스에서 물음표킥, 찬발 그대로 두고 다시 사우스포로 전환, 죽창 같은 스트레이트까지 가라데를 제대로 녹여낸 모모타로, 앞손 걷어내고 카운터, 흡사 료토 마치다 같은 움직임이죠. 연타보다 단타가 중요한 오픈 핑거 글러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기인 미들킥을 차보지만 등 쪽에 걸리는 패치담, 이런 부분 때문에 스탠스가 같을 경우 미들킥 효과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반면 모모타로는 양쪽 스탠스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킥 싸움이 어려워지자 앞중심을 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선제 공격으로 깨버리는 모모타로, 니킥 흘리면서 발목 받치기,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는 얄미운 기술이죠. 여기에 변치까지 등장하자 들어갈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합니다. 사각이 있는 링이라면 무에타이식의 전진 압박이 통하겠지만 원형인 케이지에선 잡아두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자 킥을 미끼로 던진 다음 빰 클린치로 넘어가고 근거리 엘보우로 하나씩 따라갑니다.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상대를 카운터로 끊어보지만 계속해서 접점을 만드는 패치담, 끈질긴 압박에 모모타로의 체력이 저하되고 그만큼 공격의 위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 틈에 미들킥 난사하는 패치담, 그러자 타이밍이 읽히면서 후속타가 저지되고 반복되는 패턴을 기회로 활용하면서 실시간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킥거리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돌파력과 가지수가 많은 원거리 킥, 끊임없이 바꿔주는 스탠스로 정적인 무에타이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는 모모타로, 박스 안으로 가기에는 앞발 견제가 거슬리고 상대의 첫 번째 움직임에 카운터 미들로 대항해보지만 이마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특기를 고집하는 패치담, 효과를 봤던 전진 압박 전략이 멈춰버리고 마는데요. 그동안 100전을 넘게 치렀지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대를 맞이하면서 찝찝함을 남긴 채로 모든 라운드를 마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오픈 핑거와 빵글러브 그리고 링과 케이지의 차이가 패치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보통 미들킥 연타로 모든 공격의 시작을 만들었던 패치담이었으나 스탠스가 같은 상대를 맞이하자 킥캐치와 등에 걸리면서 위력이 떨어졌고 킥으로만 케이지 커트를 하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넓었습니다. 이로 인해 킥 비중을 줄이고 근접전으로 풀어보려 했으나 압박을 진득하게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펀치 스킬이 있었다면 다른 양상이 되었겠지만 미들킥 원 패턴의 한계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모모타로의 경우 중거리를 주지 않고 원거리와 근거리에서만 싸운 것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대치 상황에서는 스탠스 전환과 변칙 공격, 거리를 좁힐 때는 트랜지션과 정권 찌르기, 근거리에서는 발목 받치기와 빰 클린치를 활용했고 이 모든 것이 패치담의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거리를 깰 때까지는 쇼토간 가라데를, 맞잡는 순간에는 무에타이로 넘어간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두꺼운 글러브를 끼고 링에서 싸웠다면 준비가 되기 전에 압박을 받았겠지만 MMA 시합에서의 타격전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을 만큼 케이지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양상을 연출한 끝에 판정 결과를 기다리게 된 두 선수.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다수결 판정으로 패치담의 승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원 챔피언십의 경우 라운드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보고 판단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결과를 받아들인 모모타로는 상대에게 존중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정한 부심들이 옳고 제가 경기를 잘못 해석한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 편하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논란의 승리를 거머쥔 패치담은 다음 경기에서 플라이급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금강불개로 유명한 로드탕 진무악론.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호남룰 매치로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으며 원챔피언십 무에타이 플라이급에서는 마땅한 적수조차 없는 괴물입니다. 그런 무적의 챔피언을 맞아 팽팽한 접전을 펼쳤으나 맷집에서 밀리면서 타이틀을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는 다음 경기에서 테크닉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스플릿 판정으로 패배하면서 원챔피언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패치담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무에타이 시합에 출전한 모모타로. 그는 특유의 다양한 패턴을 앞세워 전방 위로 요리, 하단으로 발을 띄운 상태에서 중단으로 올려버리며 쇼토간 가라데의 진수를 보여주는 특별한 KO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모모타로 역시 원챔피언십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후 승패를 반복하던 도중 갑자기 한국 무대에 나타났으니 바로 2023년 12월 KTK에서 펼쳐진 라운킥복싱의 윤덕재 선수와의 동양 타이틀 매치입니다.
그리고 모모타로는 환경에 맞는 다른 스타일로 나타나죠. 쇼토간식의 깊게 뛰는 돌진보다는 정석적인 움직임을 살려주고 여기에 변칙을 섞어보지만 케이지에서 링으로 바뀐 만큼 거리를 길게 잡지 못하면서 압박당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죠. 그럼에도 현란한 발재간을 부려보지만 이를 차단하는 정확한 움직임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그렇게 끌려가던 도중 레프트 훅에 걸리면서 KTK 벤텀급 동양 타이틀은 대한민국의 윤덕재 선수가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펀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좀더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실신입니다. 걸렸습니다. 네, 오늘은 원 챔피언십에 있었던 가라데와 무에타이의 정면 대결, 모모타로와 패치담의 시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경기장과 글러브에 따라 상성과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쇼토간 가라데의 경우 공간이 넓고 글러브가 얇을수록 위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기술을 가진 태권도 역시 링보다는 케이지, 입식보다는 MMA에 더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